배성재 기자와 증시 진단 먼저 하겠습니다. 배 기자, 오늘 증시 먼저 빠르게 짚어보죠. 네, 이 미국발 악재 그리고 이 중국발 호조 속에 네. 상당히 혼조세로 마무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원들이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미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랐는데 통상 이런 것들은 보통 이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소재인데 네.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원달러 환율 거래가 전거래일 대비 15원이나 떨어진 채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환율이 이제 중국의 위안화에 많이 연동되는 그런 특성도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는 또 반사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걸 중국발 호재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이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상당히 지금 기대가 커지면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의 2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52.6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어떤 숫자냐면 50을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네. 50 이상이면은 상당히 경기가 좋다. 그리고 50 미만이면 상당히 지금 경색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데이터인데 52.6이 11년 만에 가장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이렇다 보니까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홍콩 항센 지수도 지금 4% 넘게 급등하면서 어제 장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이 살아난다면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줄어들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을 내리는 그런 어떤 소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을 끌어내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환율은 이 장중에 미국 국채 금리 상승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해서 정확히 개장 당시에 1,307.4원에 시작했는데 8원 넘게 오른 1,315.6원에 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환율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만 본다면 어쨌거나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어느 정도는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유난히 강세를 보였던 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중국이 주말에 열리는 양회를 앞두고 상당히 어떤 내수 확대나 또 산업체계 현대화 이런 경제 정책 의안들을 계속해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양회를 계기로 대규모 내수 진작책이나 또 부동산 부양 정책 같은 것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중국 대표 관련주인 화장품주 그리고 철강주들이 오늘 유난히 강세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지목해 볼 만한 오늘 이슈 중에 하나가 어제 우리는 이제 쉬어갔습니다만 이 3.1절 휴일 사이에 중요한 수출 지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네.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들여다보면 한국의 2월 무역 수지는요. 53억 달러 적자입니다. 작년 3월부터 이 적자 행진이 시작이 됐는데 1년 내내 무역 적자 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반도체 수출액을 들여다보면 D램 고정가가 지금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똑같이 반도체 수출도 수출액도 전년 대비 42.5% 내려앉으면서 지금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이 전쟁 속에 이 국제 에너지 값이 급등을 하면서 수입액은 또 늘고 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는 이 어떤 무역 수지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네.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무역 수지의 심각성을 정부도 지금 인지를 하고 있어서 수출이라도 좀 끌어올려 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민재 기자 리포트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산업활동 동향이 지난해 말 32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이후 지난 1월 4개월 만에 0.5% 반등했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12개월 연속 이어지는 무역수지 적자 때문입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올해 누적 적자액은 2달도 안 돼 지난해 무역수지의 40%에 다다랐습니다. 이는 국내에 유입되는 외화가 줄어 원화 약세를 이끄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 감소로 이어져 증시 부진과 외화 유출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이런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지원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진 속에서 선방하고 있는 2차 전지와 자동차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등 주력 산업의 경우 차세대 기술력 확보, 인력 양성 등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첨단 전략산업 규제를 풀어 2조 8천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전기차 등에 대한 투자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인데 2차 전지 연구개발센터 투자를 위한 부지 용도 변경 등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 5천만 건씩 생성되는 무역 데이터를 개방하여 규제 개선이 기업의 투자 결정을 앞당겨 수출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이에 맞물려 전문가들은 중국 리오프닝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무역 수지가 저점을 지나 하반기 반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저점을 3월, 그다음 4월부터는 낙폭 축소가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80 수준을 유지하고 기름 가격이 3분기에 반등이 가능하다면 이번 2023년은 흑자로 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한편에서는 유가와 반도체 가격 불안 등 변수가 산재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악이었던 지난해를 넘어선 770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가 가능하다는 공포 섞인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앞선 보도에서처럼 3분기 이후에 무역수지가 조금 살아난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정부가 콕 집어서 반도체를 이야기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답지 않게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산업에서 수지 타산을 제대로 벌지 못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게 다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어떤 움직임을 좀 보였나요? 네, 코스피 주가 등락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작년 초에 비교를 할 때 3,000대에서 오늘 2,427.85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고 할 수 있고 그래프에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코스닥의 경우에도 980대에서 오늘 780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네. 같은 기간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그래프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2월에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대비 40% 가라앉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기간에 같은 기간에 이 대중 무역 수지가 11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원이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중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가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에 치명적이었다. 이러한 결론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보자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환율까지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 주식 시장의 부정적인 이슈로 계속해서 이 수출 실적이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네. 네, 그렇다면 이 앞서 나왔던 대로 수출이 정말 언제 반등하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시장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을 좀 특정할 수 있을까요? 네, 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이 수출이 많이 지금 줄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네.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하는 이번 달을 기점으로 수출 감소세가 조금은 둔화할 것이다 이러한 관측 네. 나오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정부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2차 전지, 뭐 자동차 어떤 부품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점차 네. 좀 증가율을 높여갈 것이다. 이러한 반응이 나오고 이러한 흐름 속에 삼성증권은 3월에서 5월까지 수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18%다. 그런데 연간 수출은 9% 정도 줄어들 것이다. 네. 달리 말하면 3월에서 5월까지의 수출이 저점일 것이다. 이러한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저점이 다가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그런 멘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중요한 일정들을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장 마감한 다음에 되게 중요한 소식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바로 산업은행이 HMM 매각 작업에 착수를 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본격적인 HMM 민영화 단계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이 매각 자문단이 구성이 되고 이 매수 주체들이 이름이 좀 거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HMM 주가도 아마 영향을 미칠 소식이기 때문에 지켜보셔야겠고요. 네, 그렇군요. 국내에서는 또 이 나노팀이 신규 상장을 합니다. 배터리 발열 관리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바이오 인프라가 새로 상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시초가의 2배를 형성하긴 했지만 하한가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노팀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데 일반 투자자 청약에서도 상당히 흥행을 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조금 다른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만하고요. 또 SM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내일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 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이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내일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 경영권 분쟁에 좀 분수령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그렇겠네요.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또 ISM 비제조업 지수가 미국에서 내일, 그러니까 내일에서 내일 모레로 넘어가는 자정에 발표가 됩니다.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 지수인데 이것이 지금 이미 나온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숫자가 좋아서 우리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네.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어떤 지표이기 때문에 꼭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표들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배성재 기자였습니다.